그 녀석은 필사적으로 짖으며 어딘가를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살면서 처음 보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 내리는 도로 한가운데 한 마리의 개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찰차가 가까워지자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녀석이 경찰을 이끈 곳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줄기 속 어둑해진 도로를 따라 순찰차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김순경은 조수석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째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밤은 평온했고 오늘도 그저 그런 순찰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조등 불빛 속 개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저거. 김순경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앉아있는 개는 도망치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듯 귀를 쫑긋 세운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게 왜 저러지? 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앞발을 도로 위에 단단히 디디고 차 앞을 막아서듯 서 있었습니다. 김순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 녀석을 피해 천천히 지나가려 했습니다. 비켜, 이 녀석아. 그러자 그 녀석은 애절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 그리고 순찰차를 따라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분명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저게 뭔가 알고 있어. 20년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김순경은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순경은 그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일까요? 비에 흠뻑 젖은 털은 몸에 달라붙어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너, 박할아버지 댁 흰둥이 아니냐? 김순경은 흰둥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을에서 종종 보던 녀석이었습니다. 이리 와 경찰서 가서 따뜻하게 해주마. 하지만 흰둥이는 쉽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불안하게 반짝이면서도 어딘가 절박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꼬리는 초조하게 흔들렸고 앞발은 젖은 도로를 긁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제발 여기서 멈춰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저를 따라와 주세요. 빨리. 그 간절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순찰차 앞을 막아선 흰둥이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순경이 손을 내밀어도 차 문을 열어 불러보아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흰둥이는 고개를 돌려 어둠 속 도로 끝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네. 비는 여전히 주적주적 내리고 있었고 젖은 털은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한 곳을 향해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흰둥이는 도로 위로 김순경을 향해 짧게 짖은 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발걸음을 조금씩 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짖고 몇 걸음 달리고 또 뒤돌아 확인하고 마치 누군가를 이끌 듯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순경님, 저 녀석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운전석의 김순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순찰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이 작은 생명의 호소를 따라야 할지. 20년 동안 순찰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하지만 흰둥이의 끈질긴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따라가 보세. 박순경, 본부에 연락해. 우린 이 녀석을 따라간다.
김순경은 결국 방향을 틀었습니다. 박순경, 박 할아버지 아나? 네, 알죠. 1년 전부터 이 녀석을 돌보고 계시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빨리 가자. 김순경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순찰차의 불빛이 흰둥이의 젖은 등을 비췄습니다. 그 뒤를 따라 순찰차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김순경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녀석? 단순히 보호받으려는 게 아니야. 무언가 중요한 걸 알리려는 거야. 흰둥이는 빗속을 헤치며 묵묵히 앞장섰습니다. 작은 발자국은 물웅덩이를 스치며 번져갔고 짙은 어둠 속에서 가끔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는 길잡이의 신호처럼 들려왔습니다. 김순경은 순찰차를 멈추고 흰둥이를 따라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에 젖은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지만 흰둥이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기 뭔가 있어요. 잠시 후 도로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흰둥이는 갑자기 멈춰서서 낮게 울었습니다. 그 앞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좁은 골목이 있었습니다. 김순경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빗물에 젖은 상자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거구나. 강아지는 상자 앞에 앉아 마치 이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김순경은 숨을 고르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천 조각 사이로 작은 몸짓이 꿈틀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강아지 2마리가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흰둥이 새끼들이구나. 김순경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흰둥이가 도로 한가운데서 끈질기게 막아선 이유가 이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박순경이 재킷을 벗어 새끼 강아지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일단 이 애들은 차에 태우고 와랄, 와랄랄. 그 순간 흰둥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더 깊은 골목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김순경님, 왜 새끼들을 두고. 그러게. 보통 어미개는 새끼 곁을 절대 안 떠나는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지. 김순경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빨리 가자. 와랄. 흰둥이는 대답하듯 짖고는 다시 몸을 돌려 골목 끝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빗줄기 속에서도 그 작은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지쳐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끝까지 길을 안내했습니다. 김순경과 박순경은 흰둥이를 놓치지 않으려 뒤따랐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자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박 할아버지 댁 아닌가? 김순경은 그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을에서 오래 사신 박 할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히 뛰쳐나간 듯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집안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뒤집힌 가구와 흩어진 물건들, 바닥에 널린 옷가지와 깨진 유리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발자국이 어지럽게 이어져 있었고 서랍들은 급하게 뒤진 듯 반쯤 열린 채 내용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설마 김순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강도야. 강도 사건이야. 박순경이 급히 무전을 잡았습니다. 본부, 여기 112. 파출소 순찰 12호. 강도 사건 발생으로 추정. 백업 요청합니다. 와랄. 흰둥이는 망설임 없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김순경님, 여기요.
박순경의 다급한 외침에 뒤따라 들어간 김순경은 쓰러져 있는 박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김순경은 급히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살아있었지만 의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흰둥이, 네가 우릴 부른 거였구나. 김순경은 흰둥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순경, 119 불러요. 빨리. 그 사이 흰둥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핥았습니다. 끙끙.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흰둥아,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은 박 할아버지를 급히 들것에 실었습니다. 빗속에서 온몸이 젖어 떨리면서도 흰둥이는 끝까지 들것을 따라갔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김순경은 그제야 흰둥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 정말 대단한 녀석이구나. 네 새끼들을 두고 할아버지를 구하러 간 거구나. 박순경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녀석이 선택을 한 거네요. 그래.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야. 그 말에 박순경은 곧장 흰둥이를 바라봤습니다. 흰둥이가 살린 거예요. 김순경은 흰둥이를 꼭 안았습니다. 넌 영웅이야, 흰둥아. 흰둥이는 지쳐 김순경의 품에 잠들었습니다. 마지막 힘까지 다 쓴 듯했습니다. 김순경은 현장을 보존하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증거물 수집, 사진 촬영, 밤새도록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옆집 김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나 수상한 사람 보신 적 없으세요?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나 옆집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자주 있는 일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자주 있는 일이요? 네, 요즘 들어 박 할아버지 집에 자주 오시더라고요. 올 때마다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돈 달라, 집 팔아라, 뭐 그런 소리들. 김순경은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오셨다는 거죠? 한 달에 서너 번은 오셨을 거예요. 처음엔 조용조용 얘기하다가 나중엔 고함 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 참 안쓰러웠어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마을 슈퍼였습니다. 슈퍼 주인 최 아저씨는 박 할아버지를 자주 봤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전에는 막걸리도 한 병씩 사드시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라면 하나 사는 것도 망설이시더라고요. 손에 쥐었다가 놨다가를 반복하시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6개월 전부터요?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확 달라지셨어요. 김순경은 점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어젯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다. 1년 전 봄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한적한 마을. 박 할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출까 말까였습니다. 에휴, 오늘도 혼자 밥이구나. 그날도 할아버지는 집 앞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낯선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낑낑, 낑낑. 말라깽이 강아지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일 정도로 여윈 몸, 흙과 먼지로 뒤덮인 더러운 흰 털, 그리고 겁에 질린 눈빛, 버려진 생명이었습니다. 이놈아,
저리 가. 마을 사람들은 강아지를 쫓아냈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저놈도 나처럼 외로운가 보구나.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밥 한 그릇에 된장국을 말아서 마당에 내놓았습니다. 얘야, 이리 와. 배고프면 먹어. 강아지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몸을 낮추고 뒷걸음질 치며 할아버지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런 떠돌이 개한테 밥 주면 안 됩니다. 자꾸 얻어먹으러 올 텐데요. 우리 집 쓰레기통까지 뒤지더라고요. 병균 옮길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배고픈 건 마찬가지 아니겠소. 밥 한 그릇이 뭐가 아깝다고. 나도 혼자 먹으면 외롭기만 하니. 허겁지겁 밥을 먹는 강아지를 보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누가 뺏어가지 않아. 매일 줄 테니까. 하얗게 생긴 것이 순하기도 하구나. 눈망울도 맑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이름이 있어야지. 흰둥이. 흰둥이라고 부를까? 그렇게 이름 없던 강아지는 흰둥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밥을 챙겨주었고 흰둥이는 매일 찾아와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흰둥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다듬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흰둥이는 할아버지 집 마당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외로운 노인과 버려진 강아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흰둥이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흰둥아, 너 새끼를 베었구나. 할아버지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집 뒤 골목 한 구석에 깨끗한 나무 상자를 마련했습니다. 오래된 담요를 정성스럽게 빨아서 따스한 봄 햇살에 말렸습니다. 부드러운 천을 겹겹이 깔아주고 물그릇과 밥그릇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나으렴, 흰둥아. 할아버지가 매일 돌봐줄게. 흰둥이는 그 상자가 마음에 드는 듯 자주 드나들며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흰둥이는 2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하나는 새하얗고 하나는 갈색점이 있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잘했다, 흰둥아.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는 매일 3번씩 골목을 찾아가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잘 먹어야 새끼들한테 젖도 잘 나온다. 흰둥이가 새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닭고기를 삶아주기도 하고 우유를 섞어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행복한 날들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김순경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박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옆에는 흰둥이가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 일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의 흐린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전엔 참 착한 아이였소. 어릴 적엔 학교 끝나면 달려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웃으며 밝게 인사하던 그런 아이였소. 군대 갔다 와서는 아버지 일 거들겠다며 농사일도 도왔고 할아버지는 과거를 떠올리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 가고 사업 시작한다더니 처음엔 잘 됐소.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용돈도 주고 몸이 아프다 하면 좋은 약도 사다 주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효자복은 타고났나 싶었소. 그런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2년 전부터 사업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처음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줬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 하여 땅을 팔고 저한테 남은 땅, 세 필지를 다 팔아서 줬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더 달라고 하니 이젠 이 집마저 팔아서 달라고. 난들 어디 가서 살란 말이오. 이 나이에. 할아버지. 흐르던 눈물이 할아버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차마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겠소? 그저 시간이 지나면 정신을 차리겠지. 예전에 착했던 우리 아들로 돌아오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소?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은 집을 뒤엎고 날 밀쳐 넘어뜨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소. 이건 내가 아는 아들이 아니라고. 김순경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벽을 가리켰습니다. 혹시나 해서. 예전부터 불안해서 CCTV를 달아놨소. 그걸 보시면 아실 거요. 김순경은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CCTV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날 밤의 광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8시 17분. 비 오는 화요일 저녁. 박 할아버지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밖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쾅!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아들 박진수였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목소리부터 거칠었습니다. 술을 마신 듯 했습니다. TV를 보던 박 할아버지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진수야, 이 밤에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긴요. 돈 있으면 내놓으세요. 당장 필요해요. 아들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 이젠 정말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디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박진수는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거칠게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수야, 제발 그만해라. 집 문서 어디 있어요? 이 집이라도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집마저 팔면 아버지는 어디서 살란 말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 알바예요? 전 당장 내일까지 돈이 필요하다고요. 박진수는 분노에 차서 가구를 넘어뜨리고 선반의 물건들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흰둥이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와랄, 와랄랄. 흰둥이는 박 할아버지 앞을 막아서며 박진수를 향해 짖었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필사적으로 할아버지를 지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진수는 흰둥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꺄앙. 흰둥이는 벽에 부딪혀 낑낑 소리를 냈지만 다시 일어나 할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수야, 흰둥이한테까지 화풀이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나서자 박진수는 아버지의 가슴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키세요. 쿵. 박 할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늙은 몸은 힘없이 바닥에 부딪혔고 고통스러운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으윽, 집 문서 어디 있어요? 말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입은 충격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박진수는 계속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미 은행 금고에 맡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젠장! 박진수는 욕설을 퍼붓으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아버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오후 8시 52분 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와 그 옆을 지키고 있는 흰둥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흰둥이가 다가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혀로 핥으며 걱정스럽게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흰둥이는 할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앉아 할아버지의 눈물을 핥으며 마치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라고 위로하는 듯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9시 10분 할아버지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숨소리는 가늘어지고 의식도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흰둥이는 불안한 듯 할아버지의 얼굴을 계속 핥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9시 23분 흰둥이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쓰러진 할아버지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흰둥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쪽을 향해 걸어가다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아니면 약속을 하는 듯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흰둥이는 문을 밀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오후 9시 31분 비가 내리는 어둠 속으로 흰둥이가 사라졌습니다. 김순경은 화면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녀석이 도로 한가운데 가서 우릴 기다린 거였구나. 박순경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기 새끼들을 뒤로 한 채 할아버지를 먼저 구하러 간 거네요. 두 사람은 화면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의 결단이 한 노인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점차 회복되어 이제는 병실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실에는 여전히 흰둥이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 사연을 들은 병원장이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흰둥이가 할아버지 목숨을 살린 영웅인데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하겠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흰둥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호사들도 흰둥이를 좋아했습니다. 흰둥아, 오늘도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구나. 착하지. 흰둥이는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흰둥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흰둥아, 네가 날 살렸구나. 네가 없었으면 난 그날 밤 그렇게 가는 거였어. 흰둥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핥았습니다. 1년 전 내가 너한테 밥 한 그릇 줬을 뿐인데 넌 내 목숨을 살려줬구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끼들을 두고 날 구하러 온 거지? 얼마나 힘들었겠니? 사람들이 말하더구나. 걔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정말 그 말이 맞구나.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상자에 있던 새끼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 그 새끼들이요? 경찰서에서 보호하다가 동물보호소로 갔다고 들었어요. 그럼 제가 좀 데려올 수 있을까요? 흰둥이 새끼들인데 같이 키우고 싶습니다. 간호사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할아버지. 2주 후 박 할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흰둥이와 함께 그리고
2마리의 새끼 강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이미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박할아버지 살린 게 흰둥이래요. 그 떠돌이 개가 영웅이 된 거야? 비 내리는 밤에 경찰을 불러왔다던데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리 가 하며 쫓아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흰둥아 잘 있었니? 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흰둥이를 보면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영웅 흰둥이다. 우와, 진짜 영웅이네. 마을 사람들은 흰둥이를 명예마을견으로 임명했습니다. 슈퍼주인 최 아저씨는 깨 사료 한 포대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흰둥이 먹으라고요. 옆집 김씨 할머니는 손수 만든 흰둥이 옷을 가져왔습니다. 날씨 추울 때 입혀요. 우리 영웅한테. 흰둥이는 꼬리를 흔들며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박진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죄목은 존속폭행과 재물손괴, 그리고 동물학대였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온 것입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수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수차례 금전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으며 발견이 늦었다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에 상영되었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렇게 늙으신 아버지를 어떻게 자식이. 증인석에 박할아버지가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박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예전엔 참 착한 아이였다. 아버지 말 잘 듣고 효자였지.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느냐?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돈이 급하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손을 댈 수 있느냐? 널 낳아준 아버지를.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난 널 용서한다. 넌 내 아들이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박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진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용서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아버지께 효도하는 아들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가족은 돈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박진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박할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수야, 일어나거라. 아버지, 돈 때문에 눈이 멀었었구나. 아버지도 이해한다. 사람이 궁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신 차려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가족이야. 사람이야. 박진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때 흰둥이가 다가왔습니다. 박진수는 흰둥이를 보고 움찔했습니다. 자신이 발로 찬 그 개였습니다. 이 녀석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흰둥이가 아니었으면 난 그날 밤 죽었을 거다. 박진수는 흰둥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흰둥이는 잠시 박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한번 핥았습니다. 마치 용서한다는 듯이 박진수는 그 순간 더욱 참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흰둥이와 새끼들에게 저녁 밥을 주며 말했습니다. 흰둥아,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그렇게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박할아버지의 집 마당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흰둥이와 2마리의 새끼, 보기와 덕이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흰둥아, 보가, 덕아, 밥 먹자. 3마리의 개가 달려왔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는 흰둥이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마을의 영웅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흰둥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흰둥아,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흰둥이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하세요? 흰둥아, 잘 있었어? 흰둥이는 꼬리를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흰둥이를 알았고 흰둥이도 마을 사람들을 편하게 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이렇게 산책을 하고 마당에서 보기와 덕이를 돌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편 박진수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후 그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매달 월급의 절반은 아버지께 드렸고 주말마다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예전에 그 인사말. 할아버지가 그리웠던 그 말이었습니다. 오, 왔니? 그리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마당 좀 쓸어드릴게요. 마루 페인트 칠도 다시 해야겠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흰둥이에게도 특별한 간식을 사왔습니다. 흰둥아, 이거 먹어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흰둥이는 꼬리를 흔들며 받아 먹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박진수는 흰둥이의 머리를 한참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흰둥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 할아버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진수야, 이제 마음 좀 편해졌느냐? 박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예전엔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걸 알았으면 됐다. 마당에서는 보기와 덕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흰둥이는 할아버지의 발치에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의 집이었으니까요. 평화로운 일상이 할아버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흰둥이, 보기, 덕이와 함께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방 안을 비췄고 밖에서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흰둥아, 그날 기억나니? 네가 비 맞으며 도로 한가운데 앉아있던 날. 흰둥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넌 날 구하려고 필사적이었지. 그 작은 몸으로.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이 최고라고. 근데 아니더구나.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은 날 넘어뜨렸지만 넌 날 살렸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도 중요하지만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더구나.
흰둥이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흰둥아, 너는 내 은인이자 가족이고 내 친구야.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함께 있어 주겠니? 흰둥이는 작은 소리로 대답하는 듯 울었습니다. 끙끙. 할아버지는 흰둥이를 꼭 안았습니다. 보기와 덕이도 다가와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온기로 가득한 따뜻한 겨울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비 내리던 그날 밤 도로 한가운데 앉아 기다리던 작은 영웅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작은 영웅이 전한 교훈을,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곁에도 이런 작은 영웅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반려동물이 있다면 안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